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시인이 쓴 산문집을 몇 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시인이 쓴 산문집, 특히 여성 시인이 쓴 산문집에 대한 편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산문집이 나왔는데 여성 시인이 썼다 하면은 이제 그 책을 구매하는데 아주 큰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신간이 하나 나오기도 해서 그 신간과 이제 다른 책들 몇 종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신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3월엔 이 책 하면서 주간문학동네 웹진에서 연재를 했던 심채경 작가님 책이 나왔다 하고 보여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주간문학동네에서 연재가 되었었던 백은선 시인의 산문집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연재 제목이 우울한 나는 사람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연재가 되었었는데, 그것도 연재 끝나고 되게 많은 분들이 뭐 트위터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문학동네 공식 홈페이지 등등을 통해서 언제 책으로 출간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책이 드디어 출간이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연재물의 제목하고 좀 다르게 나왔어요. 책 너무 예쁘죠? 나는 내가 싫고 좋고 이상하고. 이 제목 저는 참 보자마자 너무 확 꽂혔던 게 저 되게 자주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이러시지 않나요? 나는 내가 싫고 좋고 이상하고. 백은선 시인의 산문집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이 제목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 키워드가 바로 양가 감정입니다. 나는 내가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한 그런 양가 감정, 그것이 산문집 전반에 녹아 있어요. 제가 만든 책은 아니고 저희 팀에서 나온 책이어서 묶여서 나오기 전에 저는 쭉 읽을 기회이자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솔직하게 쓰는 글, 솔직함을 잃지 않고 쓰는 글이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좀 제대로 해봤던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해서 저나 뭐 이 책을 만든 저희 팀의 막내 편집자인 이재현 편집자나 아니면 같이 일하고 있는 정영수 작가나 이렇게 셋이서 이 원고를 함께 읽고서 얘기를 나눈 게 있는데, 이제 각자 참 그 부분에 많이 감탄을 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쓴다는 게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솔직함을 잃지 않는 선에서 문학적인 완성도를 끌어올려서 한 편의 산문으로 쓴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걸 잘 해내는 작가이구나, 그런 시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것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가사 노동자이자 시를 쓰는 사람이자 시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은 이 세계의 아주 폭력적인 얼굴을 자주 마주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이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백은선 시인이 자라오면서 느꼈던, 자라오면서 겪었던 아주 다양한 이 세상의 폭력적인 얼굴들을 좀 가감없이 보여주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통과했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형식의 글들인데요. 이 뒷표지의 메인 카피라고 볼 수 있는 이 자리에 본문의 한 문장이 발췌가 되어 실려 있어요. 그 문장은 이제 내 꿈은 내가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어지는 발췌문도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누군가 내게 기대하는 것을 열심히 수행하며 살고 싶지 않다. 뭐든지 제멋대로 하며 살고 싶다. 그런 내 모습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실망한다고 해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나를 맞추기 위해 너무나 나를 지우며 살았고 그런 일에 진력이 났으니까. 나는 그런 나를 잊고 끊어내고 지우고 싶은데 당신은 내가 변했다고,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뜨리곤 한다.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으니까. 나도 내가 누구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생각하고 고민하며 나를 발견해 나가며 자유롭게 살고 싶으니까. 내 마음은 그렇다. 이렇게 발췌문만 들으셔도 이 책의 톤이 짐작이 되시죠. 그리고 요 앞날개의 시인 프로필 아래에 이런 대목이 또 발췌가 되어 있는데요. 파편이 내 삶의 숙명 같아요. 엄마로, 시인으로, 작가로, 가사 노동자로, 선생으로 살면서 매일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숙명이라면 파편의 대마왕이 되고 말 거야.
이런 톤이에요. 굉장히 비장할 수 있을 내용을 비장하게만, 애써서 비장하게만 쓰지 않는 게 이 책의 아주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읽는데 그 사이사이에 그 비장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뭐 세상에 대한 저주나 비난이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로 치부하거나 환원하지 않고 그것과 거리를 어느 정도 둔 채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읽는 이가 불편하지 않는 거. 총 4개의 부로 나뉘어 있는데 1부가 말, 2부가 시, 3부가 삶, 4부가 여성입니다. 이렇게 4개의 키워드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산문집이에요. 나는 내가 싫고 좋고 이상하고 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책 읽고서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산문집은 참 작가가 더는 못 쓸 것 같은 일생에 한 번만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런 글은? 그런 책들이 있죠. 저는 참 이 책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참 첫 산문집이구나. 처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간들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제가 평소에 좀 즐겨 읽는 여성 시인의 산문이라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는 세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김혜순, 박연준, 김소연 이렇게 세 분 시인의 에세이라면 뭐든 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약간 이런 마음인데 우선 박연준 시인의 산문은 뭐 제가 만든 모월 모일도 있고 첫 산문집인 소란도 있는데 방금 보여드린 그 백은선 시인의 산문집, 첫 산문집만의 무언가를 느끼려면 박연준 시인의 소란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읽으시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막 드네요. 근데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이제 소란은 아니고 요 책입니다. 밤은 길고 괴롭습니다. 라는 알마에서 나온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이게 활자에 잠긴 시라는 시리즈인데 시인들이 쓰는 에세이 시리즈이고 그 시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예술가 한 명을 정해서 그 예술가와의 어떤 내밀한 소통을 기록한 시리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박연준 시인은 프리다 칼로를 정해서 썼어요. 저는 박연준 시인 산문집 다 좋아하지만 이 책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혹시 아직 안 읽으신 분들한테 너무 권하고 싶고 내 안에 어떤 문을 다 닫아 잠그고 내 안에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서 문도 다 잠그고 불도 다 끄고 이 책만 보이는 작은 빛에 의지해서 책을 읽어나가는 기분으로 읽었던 책입니다. 너무나 문학적인 시적인 산문인데 프롤로그에 이런 대목도 있어요. 프리다 칼로는 시의 영토에 묻힌 영혼이다. 너무 많이 죽어 더 이상 죽지 않는 죽음이다. 피 흘리는 바다, 부서진 아이를 낳는 어머니, 한 몸에서 울부짖는 칼과 방패다. 그녀는 많은 시간에 거쳐 아직도 새로 탄생하고 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탄생하는 예술가다. 박연준 시인이 생각하는 프리다 칼로가 이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네요. 프리다 칼로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고집불통, 사랑의 폭식자,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에 매달려 펄럭이는 깃발, 사랑이 지배하는 식민지다. 때문에 나는 종종 그녀를 둘러싼 불안정한 자아, 건강에 대한 열등의식, 숭배에 가까운 사랑, 온갖 고통과 비극 앞에서 보이는 투철한 의지 때문에 괴로웠다. 정확히 말하면 불편했다. 때로 피하고 싶었으며 정면으로 보는 게 힘겨울 때도 많았다. 그녀의 작품을 멀찍이서 감상하고 싶은 욕구가 일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그녀의 몇몇 작품을 들여다보고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진실의 몇 가닥만이라도 펼쳐보기로 한다. 어쩌면 몰라도 됐을 비밀 몇 가지를 알게 될지도 모르겠다. 모든 비밀은 묵직하고 본체보다 더 커다란 부속물들을 거느리고 숨어있는 법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써야겠다,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써내려간 책입니다. 이 문장들에 가슴이 좀 뛴다 하시는 분들께 권하고 싶어요. 특히 사랑에 대해서 오래 생각해 본 사람들, 사랑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지치지 않는 사람들께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밤은 길고 괴롭습니다. 책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또 보여드릴 책은 요거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긴 했던 책인데요. 김혜순 시인의 여자 짐승 아시아하기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문지에서 문학과 지성사에서 낸 에크리라는 시리즈의 한 권인데 일단 저의 눈에 지금 뒷표지가 들어오니 뒷표지를 읽어볼게요.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것, 우리가 아시아인이라는 것,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것, 우리가 짐승이라는 것,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것, 우리가 끝끝내 여자라는 것. 이렇게 태어난 여자 짐승 아시아하기입니다. 이 책은 일종의 여행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본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의 시하기, 여행하기는 일종의 여자하기와 짐승하기이다. 나의 시는 여자하기와 짐승하기라는 끝없는 하기의 도정 속에 있는 일종의 작용이다. 나의 시는 한사코 나이면서 나와 다른 것, 나 아닌 것, 낮은 것, 분열된 것, 작은 사람들을 향해 가는 하기의 작용이다. 나는 아시아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내가 그 나라의 어떤 장소들에서 나의 시하기를 실제 나의 신체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다. 그 장소들은 아시아에 놓여 있으면서 텍스트상에서가 아니라 실제 장소 그 자체로 여자하기, 짐승하기를 생성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여행하는 아시아에서 서양에서 태어난 상상력이나 그들의 맥락, 그들의 텍스트 속에서 관찰되어 가상화된 현상이 아니라 아시아의 장소들 스스로가 여자하기와 짐승하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느꼈다. 김혜순 시인은 본인의 시쓰기를 시쓰기가 아니라 시하기라고 호명하고는 하고 그리고 그분의 시 안에는 뭐 새, 돼지 같은 동물 혹은 짐승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들이 굉장히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제 물은 것이죠. 동물하기, 시하기,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성하기, 그것에 대한 시인의 대답을 일종의 여행기의 형식으로 들을 수 있는 산문집입니다. 김혜순 시인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문학적 보편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남성적인 원전에 기대고 있는 개념이다.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소위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굉장히 서양의 것, 서양의 담론이다. 근데 나는 그것과 다른 제3세계의 여성 시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이제 본인의 시하기가 굉장히 깊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읽는 저로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분 시가 내뿜는 그 강렬함, 그 발산적인 강렬함 그것이 참 때로는 아찔하게 현기증이 들게 합니다. 그 아찔함을 잘 느낄 수 있는 산문집이어서 그 세계에 나도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권하고 싶은 산문집이에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리커버 에디션 할 때 김소연 시인의 마음사전을 보여드린 적이 있죠. 제가 지금 집에서 그 책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못 가지고 왔는데 저희 집에 책 정리를 TMI지만 남편이 늘 하고 있어서 제가 책을 못 찾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집에 혼자 있는 관계로 책을 못 찾고 있는데 마음사전은 그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서 짧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인이 쓴 에세이라고 했을 때 되게 시적인 표현, 시적인 관찰, 통찰 이런 것을 담고 있겠지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산문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사전 워낙에 스테디셀러고 이미 읽으신 분들이 정말 많겠죠. 김소연 시인 저는 다른 산문집도 다 좋아하지만 역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마음사전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 표현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 때 더 적확한 표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펼쳐보면 그 안에 늘 답이 있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아직 마음사전 안 읽으신 분 계시다면 3월, 4월에 읽기에 너무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또 한번 우리의 주변의 풍경이 바뀔 텐데 그렇게 바뀌어가는 그 순간에 읽기에 너무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밖에도 뭐 시옷의 세계나 한 글자 사전 같은 마음사전 출간한 마음산책에서 그 사전 느낌의 책이 2권이 더 나온 게 있거든요. 그렇게 총 3권의 사전 형식의 책들 다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요 에크리, 문학과 지성사 에크리 시리즈의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산문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김소연 시인 산문집 또 다른 거 없나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라면은 그런 책들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여성 시인이 쓴 놀라운 산문집들 참 많죠. 그 중에 제가 이 책들 참 좋지 하고 퍼뜩 머리에 떠오른 책들과, 그리고 최근에 나온 눈여겨볼 만한 산문집 한 권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음에 드는 책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